저희 핵심 키워드 통해서 상세한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키워드 바로 반도체 이야기부터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이죠. 시티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17만 원이었고요. SK하이닉스 83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라고 했을 때 저희가 반도체 투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부장도 많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GPU 랠리 움직임으로 그동안은 엔비디아가 이제 주인공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대체제인 TPU가 주목을 받고 있죠. 자, 저희 공부가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자, 저희 어디서부터 배워보는 게 좋을까요? 혹시 이하영 MC는 혹시 이렇게 컴퓨터나 이런 기계에 능숙하신가요? 능숙하지 않습니다. 능숙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근데 능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 주변에 있다면 자제분이나 아니면은 내가 좀 게임을 좋아한다면 이 구분을 매우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익숙하거든요. 게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CPU입니다. 중앙 처리 장치죠. CPU인데 이 CPU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흔히 보는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또 추가로 또 보실 거는 GPU가 또 있습니다. 이 GPU 같은 경우는 그래픽 병렬 처리 장치인데 이 GPU는 엔비디아에서 이제 생산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구글에서 하고 있는 게 바로 TPU인데 혹시 이하영 씨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이렇게 실물로 보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맞나요? 네, 일단 본 적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GPU냐, TPU냐, CPU냐 이걸 구분을 잘 못하실 거예요. 근데 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CPU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컴퓨터 이렇게 딱 열어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GPU는 내가 게임을 정말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동영상 스트리밍, 그러니까 이게 G가 그래픽이거든요. 이 동영상 처리 장치가 워낙 고사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따로 그래픽 카드를 따로 넣어서 이걸 가지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 GPU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차라리 AI에 더 특화돼 있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GPU가 각광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GPU가 나오기 전에 원래 구글이 이제 TPU라는 거를 일단 만들어서 AI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이하영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캐스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구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이세돌 구단과 바둑 대결 할 때, 그때 AI 썼던 바로 이 CPU 같은 이게 바로 TPU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 개가 다, 정확히 얘기하면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의 특성이 있는데요. 일단 역할로 따지고 보면 CPU는 그냥 모든 작업을 다 총괄해서 합니다. 그리고 GPU 같은 경우는 그래픽 병렬 작업을 하고 있고요. TPU는 AI에서만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여행을 떠났다고 생각하고요. 여행 떠났을 때 내가 뭘 타고 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정확히 보시면 CPU 같은 경우는요. 빠른 스포츠카입니다. 스포츠카 타고 뿌앙 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GPU 같은 경우는 많은 짐을 한꺼번에 실어가지고 움직이는 고속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TPU는 딱 정해진 항로 관제사가 정해진 항로만 바로 초고속으로 달리는 그런 비행기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이해하기가 가장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 같은 경우는요 유연성이 매우 높고요 GPU 같은 경우는 매우 높진 않지만 높습니다. 이게 뭐냐 모든 PC 서버 이쪽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CPU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TPU 같은 경우는 오로지 AI에서만 쓰기 때문에 서버용으로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정밀도도 마찬가지인데 정밀도도 CPU 같은 경우 매우 높고 GPU 같은 경우도 이제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정밀도보다는 병렬 연산을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TPU 같은 경우는 정밀도는 일단 낮지만 AI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슈가 이 구글의 TPU의 성능, 이 성능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면서 이 GPU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엔비디아의 GPU를 계속 쓸 건지 아니면 TPU로 넘어갈 건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고민하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쪽 화면 보시면요.
일단 이런 형태로 AI 반도체가 진짜 거품일지 아닐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같이 좀 더 추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그 AI 같은 경우가 과연 거품일까 아니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생각했을 때 지금이 성장하는 단계일까 거기에 대한 조금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이왕 MC는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둘 중에 선택지가 어떤 걸까요? 거품과 성장 둘 중에 어떤 저는 걸까요?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답은 모르겠어요. 아직 없는 거죠. 네, 일단 정답은 없지만 어디 쪽에서 우리가 시청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도 생각할 때 정답은 없겠지만 네. 이 중간에 어디쯤일 거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AI를 바라봐야 될지를 제가 몇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들을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씩 보시면 좋을 텐데 최근에 이 AI 같은 경우가 최근에 급격하게 거품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네. 많이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제가 자세히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키워드 잘 공부를 해보고 왔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궁금하시죠? 오늘 코스닥에서 이쪽이 대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제약 바이오가 되겠죠. 일단은 신규 상장한 제약 바이오들도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한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상에서 미국의 12월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을 80% 넘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일 급락이 나왔던 노보노디스크 급락이 나와서 정말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간밤에는 긍정적인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면서 주가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봐야 되는 기업이 있었죠. 바로 일라이 릴리가 되겠죠. 또 한 번 강세 움직임 나타내면서요. 미국 시장 안에서 나스닥 헬스케어도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반도체 수급이 오락가락하는 그 와중에서도 제약바이오 상대적으로 잘 버텨줘서 이쪽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정말 궁금합니다. 제약바이오 AI 버블이 살아났다 가라앉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이 버블에서 자유롭다라고 했을 때 많은 섹터가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금리 인하 수혜 포함해서 제약바이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쪽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김정철 관제사는 제약바이오 어떤 의견 가지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관제사, 네. 저희 제약바이오 섹터 어떤 포인트 공부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제약바이오도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쭉 한번 넘겨보시면 이 포인트들이 쭉 나옵니다. 일단 이쪽 보시면은 제약바이오. 자, 요즘에 그 트럼프가 좀 조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조용한데 조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시장에서 엄청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앱스타인 보고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앱스타인 보고서 같은 경우가 현재 미 하원 통과하면서 트럼프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관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 품목 관세가 안 들어간 게 지금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인데 이 제약바이오의 관세가 좀 빠졌어요. 빠졌고 실제로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제약바이오 업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자기 일기 때 코로나 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자기가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출시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출시하는 바람에 자기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심지어 보건복지부 장관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러니까 거의 제약바이오하고 관계가 없는 분을 임명하셔가지고 상당히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약바이오가 조금 한시름 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핵심 트렌드 중에 2035년까지 우리가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글로벌 빅파마라고 할 수 있는 화이자, 그 다음에 뭐 노보노디스크,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 존슨앤존슨 이런 기업들이 2035년까지 특허가 거의 대부분 만료됩니다. 갖고 있던 약의 특허가, 신약의 특허가 70% 정도가 만료가 돼요. 만료가 되기 때문에 빅파마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특허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약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M&A나 또는 M&A로 최근에 나왔던 게 바로 메세라 인수였고요. 화이자의 메세라 인수. 그 다음에 또 기술을 아예 그냥 사버리는, 기술 수출을 해서 그 기술 수출을 사버리는
그런 것까지 현재 지금 고려를 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의 핵심 트렌드 중에 핵심인데 바로 비만 당뇨가 있고요. 비만 당뇨 치료제. 그 다음에 메쉬 치료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게 이 ADC, 그 다음에 SC 플랫폼입니다. 이 ADC, SC 플랫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신약을 개발할 때 일정 플랫폼을 활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면 신약 개발한 속도와 그 다음에 정확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이 ADC하고 SC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최근에 기술 수출 나온 것도 바로 이 ADC 이중항체 분야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좀 강력하게 좀 짚어보려고 했던 거는 바로 이건데요. 바로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바로 이 제약바이오에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화 약세 국면과 같이 현재 맞물려 있는데 이게 이 원화 약세가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 이제 미국이죠. 미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미연준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 원화는 다시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제약바이오 트렌드가 지금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15일 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 기업들까지도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같이 이 핵심 트렌드들을 좀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제약바이오에서도 좋은 성공 투자 여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제약바이오 섹터까지 이야기 공부해 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안내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는 키워드 관제회사의 시선으로 공부를 해봤고요. 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럴 때는 관련한 종목을 포트폴리오 활주로에 한번 배정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시죠? 그렇다면 이 모멘텀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오늘 특별히 김정철 관제사가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늘 쉽게 풀어주는 관제사가 자신만의 기법으로 꼽은 핵심 종목, 바로 탑승 게이트 종목을 챙겨 오셨다고 하는데요. 화면 아래쪽 보시면 QR코드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링크가 뜹니다. 클릭 한 번만 하시면 참여 가능하고요. 참여하셔서 핵심 기업 즐겁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QR코드로 입장 가능한 소통방 참여하시면 뭘 얻어갈 수 있냐 궁금하시죠? 가장 먼저 탑승 게이트 종목처럼 기분 좋은 핵심 종목 챙겨드리고요. 수익 비행에 필요한 비법,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개해 드리니까요. 오늘의 수익 비행도 기분 좋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김정철 관제사가 전해드린 교육 핵심 포인트 잠깐 정리하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